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 길 오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저는 춘천에 있는 이디오피아 집을 경영하고 있는 데이비드 차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커피가 시작이 됐는데 그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지, 또 커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1968년에 오픈을 해서 지금 51년째 오늘도 하루도 문을 닫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왜냐하면 황제하고 이디오피아 황제인 하일레 슬라세 황제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그 지금 보시는 게 생두라고 하는 거거든요. 앞에 있는 게 그 생두가 우리나라 최초로 여기 들어와서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 그 로스팅하는 거를 여기서 처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황제께서도 커피는 주시지 않았지만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저희한테 커피를 보내주셨는데 그 커피 향이 하루도 끊이지 않게 하겠다고 설립자가 약속을 하셔서 지금까지 저희 3대까지 한 번도 하루도 쉬지 않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커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 숯 같은 거를 이렇게 피웠죠. 예, 이게 피우게 된 이유는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서 나온 민족이에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감사하다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의 일종이 이 커피 세레모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그거를 번제라고 하는 거고, 곡식을 태워서 이제 향을 피워서 올리면은 그거를 소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소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오늘 소제 의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커피를 한 줌 주어서 저한테 여기다 주실래요? 한 줌에 푹 얼만큼 손이 얼마나 큰지 봐야 되겠다. 한 줌을 줘서 우리가 다 같이 먹을 거예요. 요만큼이면 되겠어? 야, 예, 됐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우리 이제 다 같이 먹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해요? 뭐 우리 그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목욕 제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요거를 깨끗하게 씻어서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씻거나 뭐 할 때 몇 번 씻어요? 보통 할 때 3세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3세판 3번 씻는 의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3이라는 숫자는 종교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특히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숫자예요. 3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해서 삼위일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3번 정도를 씻으면서 마음을 정갈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생각들도 좀 질서를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상태를 보는데, 실제로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공유니까 깨끗하게 닦기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콩은 일반적으로는 다 오자마자 바로 그냥 바로 볶아요. 씻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전통적으로는 현재 지금도 이디오피아에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닦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것 같았는데도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보여드릴까요? 뭐가 많이 떴죠. 네. 뜬 것들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의심나는 거는 여기서부터야. 콩을 적셔놓고 볶는다고? 그쵸? 이렇게 젖었는데 이게 볶아질까? 어디 한번 봅시다. 이게 볶아지나 안 볶아지나. 이제 콩을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하면 이 젖은 상태에서는 실제로는 습도가 많잖아요. 그 소방관들이 불 끌 때 이게 물이 붙어서 이제 불이 꺼지기 전에 물을 계속 하면은 많이 소방관들이 다치는데 왜 다치냐면 화상으로 다쳐요. 물의 화상.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습도가 높아져가지고 더 큰 그 온도를 이 안에 잠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속까지 온도가 잘 들어가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금방 말라요.
못 막느냐. 건조하면 겉만 타겠네요. 그렇죠. 건조하면 어떻게 돼있어? 겉만 싹 타니까 겉은 타고 속은 안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또 지혜야. 그 부분도. 자, 이렇게 올라가는 이거를 소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연기를 드리면서 지금 그 팝콘을 먹는 거는 뭐냐면 하나의 씨앗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하나 씨앗 하나 심으면 보통 1800배에서 2000배 수확을 내요. 씨앗 하나가 들어가면 옥수수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실제로는 나는 한 개밖에 주지 않았는데 받는 거는 2000배를 받잖아. 그죠? 그래서 나눠 먹으면서 마음을 갖다가 편안하게 그 다음에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값없이 받았는지. 자, 지금 여기서 막 소리가 나는 거는 안에 있는 식도들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고요. 또 어떤 것들은 더 많이 진행이 된 거는 기름이 막 흘러나오는 소리예요. 이렇게 놓고 이만큼 됐으면 저희가 이제 주에 따고 향을 이렇게 한 번씩 맡아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커피 부분 향이 어떤지. 그죠? 이제 이런 향이 이제 이렇게 커피가 볶아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되면 어떻게 해서 계속 타겠죠? 그래서 물을 여기다 이렇게 탁 뿌려요. 물을 한번 뿌리면 겉에서 타든 것들은 이제 좀 진화가 되고 속은 아직까지 뜨거운 열기가 있으니까 익고 그래서 커피를 전체적으로 이제 똑같이 익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제 커피가 이제 거진 다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잘못된 것들은 이제 건져내고 또 좋은 것들만 이제 여러분들 거 빠서 여기서 이제 끓여서 먹게 되는데 잠깐 식을 동안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이 잔은 실질적으로 에스프레소 잔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에스프레소 잔하고 사이즈가 같아서 이 잔을 3잔을 마시게 돼요. 첫 번째 잔을 마시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두 번째 잔을 마시면서는 이제 내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잔 마시면서는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이런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어떤 합의나 규약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분들이 준비하는 마음의가짐이 뭐냐면 아까처럼 이 팝콘을 먹고 자 팝콘도 여기다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뿌리기도 해요. 커피 세리머니를 할 때는 이게 뿌려놓는 이유는 뭐냐면 자 하나를 가지고 메달을 만들었어. 2000을 만들었잖아. 2000배 수확을 얻은 사람이 마음에 그렇게 쪼잔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눠주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편안한 그런 마음을 너르게 가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잘게 빻으면 빻을수록 맛있는 커피가 나와요. 네. 얼마나 잘게 빻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따진다고 하면은 잘게 빻으면 빻을수록 맛있는 커피다 나오면 내가 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정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가 있죠. 어때? 그 향 한번 맡아보세요. 아, 이렇게 빻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잘게 부서지면 내가 욕심 없이 되면 나한테 이렇게 좋은 향이 난다니까. 근데 내가 그냥 욕심만 갖고 있으면 타는 냄새밖에 안 납니다. 네. 탁 깨는 순간부터 향이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를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그냥 음료처럼만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계속 보니까 이제 고소한 향이 나잖아요. 이렇게요. 정말 내가 이렇게 고소한 사람이야. 그런 줄 몰랐지. 응? 자, 그럼 여러분이 빻는 동안에 그건 빻으려면 한 45분 걸려요. 이거 얼마나 정성이 들어. 이제 미리 빻아놓은 거를 제가 이제 좀 커피를 넣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열심히 빠세요. 여기 또 쓸 거니까. 네. 그렇게 이제 열심히 부시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제 커피를 제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재배나라고 해요. 질그릇인데 이것도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어. 왜냐하면은 이 질그릇에 놔두면 이거 푹 하면 어떻게 돼요? 푹 깨지겠죠, 금방.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가 이게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고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 질그릇을 만든 사람은.
그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들면 통 깨지죠. 그게 토기장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나는 내 임무를 잘 해줘야 돼. 얼마나 약한지, 인간이란 존재가. 그리고 내 속에 들어온 모든 이런 재료들을 나는 변하지 않고 나를 따뜻하게 하면 아주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맛있는 커피가. 세상 사람들을 맛있게 해주는 커피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커피를 준비하는데 커피를 준비하는 사람이 한 분이 있어요. 커피를 준비하는 사람이 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마시면서. 근데 그게 보통 중재자예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은 누구 친구 한 사람이라도 중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이 한번 싸워봐요. 그럼 여기서 절구가 야, 니네 왜 싸우니? 그럼 얘가 이랬대요, 제가 이랬대요 하고 그 중재자한테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 커피는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둘이 단둘이 마실 때는 분쟁이 아닌 경우에서는 이제 화합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마실 수가 있는데 분쟁이 있을 때는 둘이 마시면 안 돼요. 분쟁이 있을 때 둘이 마시면 갑을 관계가 딱 형성이 돼요. 그래서 갑인 사람만 얘기를 하고 을인 사람은 말 하나도 못해. 그런데 조금 분쟁을 갖겠다 하면은 한 셋이서 응원단을 모으고 오면 좀 좋죠. 어쨌든 이런 커피를 이분들이 활용을 하게 된 거는 물 분쟁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 동물의 가축의 분쟁에 대한 것,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디오피아는 120개 국가에 80부족에 80개 언어를 사용하는 다인종 다 언어 국가예요. 지구 현재 인구는 한 1억 1000명쯤 되고요. 면적은 한반도의 5배 정도. 상당히 크죠. 그 아디사바바라는 그 수도가 있는 산악 지역은 해발 2,500m나 되는 또 고산지대에 있고 거기에 가면은 겨울이 요 안에 지금 우리가 요 정도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겨울이에요. 여름에도 시원해요. 가을 날씨 같아요. 왜? 높잖아. 고산지대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커피도 아주 맛있게 되는 게 우리 고냉지 배추라고 알죠? 들어봤죠? 고냉지 채소. 그것처럼 해발고도가 높으면 뿌리가 깊게 내려와요. 왜냐면 그 물이 없으니까 물을 찾아서 그렇게 내려가는 과정 중에 좋은 커피 성분 같은 것들을 많이 뽑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커피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커피고 실제 커피는 이디오피아 카파라는 지역에서 처음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거고 이 이디오피아가 세계 커피의 역사가 되듯이 이디오피아 집이 대한민국 커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커피를 재배한 커피를 마시려면 시간이 꽤 걸리죠. 지금 와서 뭐 볶고 먹고 볶고 이렇게 끓이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끓는 시간은 보통 한 6분 이상 가야지 이제 끓어요. 끓는 것도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끓여야 되고 익혀야 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하고 비슷해. 교회 가면 예배들 드린다고 하잖아요. 1시간씩 이상씩 드리잖아. 그게 다 이런 과정이에요. 어떻게 해서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길어졌는가 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어떤 제사의 일종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커피를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는 어떤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커피를 3잔을 마시게 되는데 커피를 이제 3잔을 마실 때 재밌는 거. 여러분들이 마실 때 아메리카노라고 마시잖아요. 이거 한 잔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한 잔인데 그 커피 3잔을 마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 잔. 요거는 마시면서 첫 번째 잔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볼이라는 잔을 써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자는 뜻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게 분쟁이 왔으니까 그 이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이라는 잔을 한 잔 마시고 요거 향 한번 맡아볼래요? 어떤 맛이, 어떤 향이 나나? 예, 이 커피 냄새보다도 어떤 밥 냄새 같은 그런 향이 나죠. 자, 첫 번째 잔은 그렇게 먹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평화의 잔을 하고 두 번째 잔에는 우리가 마음을 좀 나눠야 되니까 마시면서 터라라는 두 번째 잔을 마시고 또 우정이라는 표현인데 서로 이런 마음을 어떻게 주고받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좀 합쳐질까 그런 대화를 하는 그 두 번째 잔을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마음의 그 이야기가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 잔을 마시면서 앞으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자.
세 잔 나오죠. 그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도 어떻게 이런 철학이 들어가 있는데, 종교적 의미가. 우리가 어떻게 커피를 마셔야 되는구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자리가 끝나면 결론적으로 아주 행복한 그런 데 자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잔은 베레카라고 하는 의미로 그 축복의 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잔을 먹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에스프레소 좋아하세요? 네. 네, 에스프레소 어떻게들 먹어봤어? 에스프레소 먹을 때 설탕 넣어요, 안 넣어요? 저는 안 넣습니다. 네, 안 넣었어요. 근데 에티오피아 음. 보니까 설탕을 넣어주더라고요. 예. 2스푼 정도. 왜 이거를 넣냐면은, 원래 원재료는 뭔가를 찍어서도 먹고, 그쵸? 우리 간장도 먹고 소스도 찍어 먹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가 오면 식초도 넣어서 타서 비벼도 먹고 뭐 그렇게 하잖아. 이게 음식의 한 일종이기 때문에 뭔가를 꼭 넣어요. 원재료는 원재료대로 안 먹고. 그래서 소금을 넣기도 하고, 설탕을 넣기도 하고, 버터를 넣고, 치즈를 넣고, 그렇게 넣어요. 근데 버터 치즈 넣는 거는 여러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쉬울 거. 휘핑크림이 버터나 치즈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모카 커피 마시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마시는 이 커피가 바로 모카 커피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커피를 마셔보겠는데요. 커피에 제가 설탕을 조금 넣을게요. 넣는데, 평소에 설탕을 안 넣고 드신 분도 오늘은 한번 넣고 드셔보세요. 그러면 맛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2배 정도 넣으셔보고. 이렇게 드시고, 이거는 안에 온도가 되게 높아요. 지금 한 120도쯤 되는 건데 계속 식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90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커피를 이렇게 높이에서 따라서 커피도 많이 튀게 만듭니다. 지금 보면 이제 커피가 옆으로 튀는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면 정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풍부하다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드시고, 드셔보시고, 자, 드셔보시고. 왜 춘천인지. 그 전쟁에 유엔군으로서 참전을 하게 돼요. 무장공비들이 내려와서 무차별로 죽이고 올라가고 그랬어요.